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사실 제가 심한 여드름 피부이면서 시도를 안 해본 게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진짜 여드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정말 도전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현재에 그나마 이 정도의 피부를 가질 수 있었던 방법들을 핵심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총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영양제면 영양제, 스킨케어면 스킨케어 이렇게 따로따로 찍어놓은 것들이 많은데,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나 그리고 저를 계속 봐와주셨는데도 지금 영양제는 계속 먹고 있는지, 뭐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다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항상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있죠. 제 피부 타입, 여드름 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여드름이 시작됐고요. 이제 20살 이전까지는 작은 염증성 여드름 그리고 좁쌀성 여드름들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20살 때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술도 많이 먹고 음식도 맘대로 먹고 메이크업도 맨날 하고 잠도 늦게 자고, 이게 합치다 보니까 여드름이 점점 더 많이 분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피부과를 처음 가보자 하고 피부과를 갔는데, 압출을 받았는데 그 피부과가 위생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고, 정말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핵심만 딱 압출을 하는 게 아니라 진물이 줄줄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꾹꾹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날 한 번도 난 적이 없는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 전체로 퍼져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진짜 매년 여름마다 큼직한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을 뒤덮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의 모습이 이 모습이고요. 이 피부과에서 압출을 잘못 받은 이후에는 남은 횟수만 환불을 받은 다음에 차땡박이라는 유명한 피부과가 가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도 여드름이 아예 안 난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뜨문뜨문 났어요. 그때는 또 다시 피부과 가서 치료 받았다가 또 몇 달 버티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에 제가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면이 완전히 뒤바뀌다 보니까 턱 쪽에 큼직한 화농성 여드름이 다시 나더니 얼굴 전체로 퍼졌어요. 정말 제가 느꼈을 때도 약간 피부가 두꺼비 같다 싶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터졌었고, 그때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저한테 잘 맞는 스킨케어를 딱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을 충분히 취해주면서 염증들을 다 가라앉힐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2018년 모습이고요. 2018년은 작년 여름인데요. 작년 여름에도 어김없이 화농성 여드름이 한두 개 나기 시작하더니 얼굴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여드름 약을 복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3개월 먹고 바로 끊은 다음에 현재는 끊은 지가 200일이 넘은 상태인데요. 아무튼 그리고 현재 2019년 여름에 가장 피크인 8월에 그나마 이 정도의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년 여름마다 큼직한 화농성 여드름이 터졌는데 유일하게 여름을 잠잠하게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가 노력한 게 겨우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27살인데 26살 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스킨케어를 해본 적도 없었고, 제대로 된 세안법, 그리고 뭐 음식부터 라이프 패턴, 수면까지 노력을 했던 게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여드름 극복이기를 찍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노력했던 거거든요. 제가 정말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안 심한 여드름이 아니에요. 정말 큼직하고 제가 생각해도 꽤 심한 여드름 피부인데, 저런 피부에서 고작 1년 정도 노력해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이 정도로 된 거면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조금만 노력하셔도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했던 방법들, 효과 좋았던 것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피부를 위해서 먹는 영양제와 음식인데요. 그래서 제가 피부를 위해서 먹고 있는 거는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유산균, 그리고 판토텐산 영양제 하루에 4알,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이런 식으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징크, 원래는 종합 비타민을 먹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과일을 많이 먹기도 하고, 저는 비타민만 먹으면 속이 너무 쓰리고 약간 신물이 나가지고 지금 징크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니 원액을 하루에 소주잔에다가 2컵을 마시고 있어요. 우선 유산균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장건강, 여러분들 조금만 이렇게 검색을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셔도 나오실 거예요. 우리 장건강이 피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여드름이 가장 많이 난다고 느낄 때가 화장실 자주 못 갈 때, 메이크업 자주 했을 때, 잠 못 잤을 때, 뭐 미세먼지, 피부열 많이 올랐을 때 등등이거든요. 진짜 화장실을 제가 진짜 잘 못 가는 타입이에요. 원래 장이 안 좋고 유제품이나 약간 밀가루나 그냥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 끓고 정말 일주일, 길게는 2주 만에 화장실을 간 적도 많았고요. 근데 아침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을 먹고 나서부터는 매일매일 화장실을 갑니다. 진짜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장실을 매일 가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거는 물론 피부가 맑아지고 진짜 여드름 나는 빈도수가 줄어들어요. 특히 좀 큼직한 염증성이 안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나오는 염증성이 꽤 많이 줄었거든요. 장 건강이 좋아야 면역력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냥 앞으로도 쭉 계속 복용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제가 판토텐산 단독 후기 영상을 찍은 게 있어서 그거를 위에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판토텐산은 일단 약이 아니라 영양제예요. 비타민 B5라는 영양제고, 원래 이제 여드름성 피부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알이 권장량이지만,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드시는 분들은 꽤 고용량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는 처음부터 안 먹었고, 우선 내 알부터 먹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자 생각을 했는데, 내 알만 복용했는데도 저는 꽤 효과가 좋았어요. 복용하고 한 3주 때부터 저는 피부가 조금씩 유분기가 줄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약간 여드름 나는 빈도수도 줄어들고, 제가 매달 이제 생리하기 전주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편이었는데, 특히 만지면 아픈 염증성 여드름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판토텐산 복용한 그 다음 달부터 생리 전주에 여드름이 잘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생리하기 전주에 여드름이 나니까 여드름을 보고 아, 나 이제 생리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판토텐산 복용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생리 기간에 나는 여드름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부작용 관련해서도 얘기가 꽤 많은데요. 이것도 제가 단독으로 찍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징크인데요. 징크는 제가 예전에 리아유님 영상을 보고 시도를 해봤었다가, 그때 제가 이제 여드름 약을 복용했었기 때문에 징크에 대한 큰 효과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 약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리아유님이 최근에 또 올리신 영상을 봤는데, 다른 이제 유튜버 분이랑 찍은 영상이었는데 징크가 그렇게 효과가 좋으셨다고 하는 멘트를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그때 구매했던 징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종합 비타민 대신 다시 징크를 먹어보자 하고, 제가 지금 징크를 다시 먹은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게 논이 원액 효과인지 징크인지는 확실하게 딱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확실히 종합 비타민보다는 저는 징크가 뭔가 여드름에 효과가 더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종합 비타민은 대신에 제가 과일이랑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있고요. 징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몸속의 염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여드름의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징크 같은 경우는 뭐 소고기나 그리고 계란, 굴 이런 식품들 안에 함유가 되어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평소에 드시는 분들이면 괜찮지만, 저는 그렇게 안 빼먹고 매일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영양제로 대신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이 원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우리 비탐찌들이 정말 많이 추천을 해주신 방법이에요. 사실 논이 분말을 제가 처음에 먹었었잖아요. 논이 분말을 물에 타서 먹으면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논이 같은 경우도 항암 효과도 있고 항염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속 염증을 또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열매인데, 저는 처음에 논이 분말을 이제 물에 타서 먹었다가 꽤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좀 더 먹어볼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논이 원액으로 갈아탔죠. 그래서 지금 한 통을 다 먹고 또 2통을 절반 정도 비운 상태인데요. 논이 원액이 효과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논이 분말 같은 경우는 맛도 미미한 대신 효과도 그냥 약간 아리송아리송 했거든요. 근데 논이 원액은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2컵씩을 복용을 하다가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빼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큼직한 여드름이 그때 다 났어요. 턱 주변에 제가 큼직한 여드름이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딱 그 시기에 큼직한 여드름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논이가 다시 도착을 해가지고 원액을 다시 먹었는데, 그 시기에 또 다시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나한테 효과가 있구나 해가지고 지금도 매일매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정말 단점은 맛없다는 거. 제가 웬만한 거 다 잘 먹고 홍어 아니면은 음식을 가리는 게 없는데, 논이는 이게 열매의 맛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뭐 사실 우리 피부를 위해서라면 진짜 뭐 아픈 거 맛없는 거 다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이렇게 4가지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홈케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 물론 어떤 제품을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제품보다 순서, 그러니까 큰 틀을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언니 저 어떤 제품 쓰면 될까요? 어떤 로션 쓰면 될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물론 추천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잘 맞는 제품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그 제품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쓰면서 큰 루틴들을 계속 실천을 해줘야지 정말 피부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은 클렌징. 클렌징은 진짜 너무 중요하죠.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꽤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저도 고백을 했었잖아요. 제가 지금은 근 1년간 노력했던 1년간은 정말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세안을 하고 메이크업 한 날은 안 지운 날이 없고 무조건 정말 2차 세안까지 꼭 해주는데, 제가 26살 때까지는 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피곤하면 그냥 메이크업 한 상태로 자고, 왜냐면
피부 좋은 내 친구들도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약간 부정을 한 거죠. 저 친구도 괜찮으니까 그냥 나도 괜찮을 거야. 이것 때문에 여드름 안 나면은 난 벌써 여드름 안 날게? 난 어차피 세안 잘해도 여드름 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술 먹은 날에는 그냥 메이크업 안 지우고, 또 메이크업을 지운다고 해도 2차 세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물로 알칼리성 세안제로 거품도 안 내고 대충 이렇게 마사지 한 다음에 지워냈어요. 그러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건으로 닦아내면 메이크업이 잘 안 지워졌기 때문에 잔여물이 묻어나죠. 그 정도로 정말 저는 대충 클렌징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물론 클렌징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클렌징을 지금도 꼼꼼하게 안 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꼭 함께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했을 때는 무조건 2차 세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1차 세안에서는 뭐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메이크업 잔여물을 우선 안 묻어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지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세안은 이제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약산성 제품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우리 피부의 건강한 피부의 산도는 약산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약간 뽀도독하고 진짜 막 기름기 싹 빼먹어버리는 그런 알칼리성 세안제는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피부도 알칼리성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의 자연 보습막도 깨지게 되면서 또 건조해지고 트러블이 유발되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피부이신 분들도 꼭 사용해주시는 게 좋지만 우리 같은 진짜 얼굴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민감성인 여드름성 피부는 무조건 약산성 세안제를 꼭꼭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처음 사용하면 진짜 약간 이게 찝찝하고 덜 닦인 것 같고 뭔가 개운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피부 자체가 정말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피부도 자극을 덜 받고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꼭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제품을 쓰세요 라고 추천하는 것보다 유수분 밸런스를 적절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분 부족 지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유분기가 많은 반면에 수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할 때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유수분 밸런스가 맞으면서 피부 속건조도 사라지고 피부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으면서 피부 환경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름 같은 이런 계절에도 딴 건 못해도 수분은 꼭 보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토너, 앰플, 크림 이런 순서인데요.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개인차도 워낙 심하고 각자 여드름 타입,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맞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게 내 피부에 맞는 것 같다, 이거를 사용했을 때 내 수분이 좀 채워지는 것 같다 하는 제품을 꾸준히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질 제거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각질 제거를 매일 하진 않거든요. 각질 제거도 사실 매일 하면은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말 피부결이 너무 거칠거칠해서 메이크업을 하면 좀 지저분해 보인다 할 때 그냥 이게 닦아내는 패드 있잖아요. 그 패드로 한 번씩 정돈을 해주고 말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바로 스파케어예요. 스파케어 여러분. 제가 스파케어 같은 경우는 또 영상에서도 인생템 3가지에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은 티트리 100% 오일, 그리고 유황연고,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 패치 이렇게인데요. 큼직한 여드름에 효과 본 것도 있고 작은 좁쌀 여드름에 효과 본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 인생템 스파케어 인생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스파케어의 중요성을 조금 나중에 깨달은 케이스거든요. 이전에는 어떤 걸 발라도 효과를 못 봤었어요. 근데 스킨케어는 그냥 이게 뭐 효과가 있겠어? 반신반의하는 느낌인데 스팟케어는 뭔가 약간 여드름에만 딱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스팟케어 제품이 내 피부에 맞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효과가 아예 없었던 적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또 다양한 제품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한두 개 이렇게 사용하면서 효과가 있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드름이 가라앉는 효과를 본 제품들이 있어서 진짜 지금은 이제 매일매일 빼먹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돼버려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제품들 중에서 나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내 여드름은 너무 강력해서 스파케어 이런 거 효과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혹여나 또 모르니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뭐 티트리 오일이랑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랑 그리고 뭐 유황연고 등등 조금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 맞는 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스파케어를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해주고 있어요. 특히 여름 같을 때는 뭔가 효과를 더 빠방하게 주고 싶다 할 때는 스킨케어를 얼굴 전체적으로 다 해준 다음에 스팟 부위에는 알콜솜 사용해가지고 살짝 닦아내줘요. 그러니까 스킨케어 한 거를 조금 닦아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품들로 이렇게 콕콕콕콕 발라줘가지고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타적으로 제가 얼굴에 모낭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도 더 잘 번지고 얼굴이 근질근질하고 진짜 조금만 불청결하면 얼굴 전체적으로 모낭염 알갱이가 올라오고 이러는데 모낭염 같은
경우는 저는 연고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베아로반이라는 연고를 사용했는데 베아로반은 이제 항생제 계열이에요. 근데 베아로반 말고도 S로반, 박테로반 등등 같은 계열의 연고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저같이 모낭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연고를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 계열이어서 같은 부위에 10일 이상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양을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또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 연고 뒤쪽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 참고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타로는 LED 마스크나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거의 이제 블루빛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블루빛이 이제 여드름균 박테리아를 이제 없애주는데 조금 효과적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사용을 해주고 나면 우선 딱 느끼는 게 가려운 게 확 없어져요. 근데 사실 이제 모낭염도 그렇고 여드름도 그렇고 균이잖아요. 세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얼굴에 농도 차고 터져 나오고 흉도 지고 막 이런 건데 일단은 그렇게 간지러운 게 없어지면서 아 이거 뭔가 효과 있다라고 처음에 딱 느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저녁마다 약간 여드름이 벌게지고 좀 붉어지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특히 여름에는 피부열을 계속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저녁마다 약간 여드름이 더 커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여드름균 박테리아 그 균에다가 블루빛을 이렇게 조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확실히 여드름 균이 덜 번지고 가라앉는 느낌, 딱 그 영역 안에서 진짜 잠잠해지는 느낌을 항상 받아가지고 그런 뷰티 디바이스도 빠짐없이 매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라이프 패턴인데요. 수면이랑 라이프 패턴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숙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숙면이 왜 중요하냐? 일단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때가 피부가 재생이 되는 황금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를 잘 못 지킵니다. 일을 하고 막 이제 또 약속도 있고 그러는데 밤 10시에 어떻게 딱 자요? 저도 사실 잘 못하지만 최소 12시 전에는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매일 넘길 때가 많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 이렇게 자는 거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숙면을 푹 취해주면 다음날 피부가 달라요. 근데 이게 진짜 다음날에 드라마틱하진 않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잠을 푹 자다 보면은 뭐 피부 결이나 톤뿐만 아니라 여드름도 진짜 많이 잠잠해지는 거를 눈으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언제 정확하게 느꼈냐면 제가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일했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잠을 푹 자기 시작하는데 이미 났던 큰 여드름들이 조금 잠잠해지는 거는 물론이고 피부 컨디션이 달라요. 정말 약간 좀 자체적으로 촉촉한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근데 잠을 이제 부족하게 자면은 몸도 좀 느끼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어디가 만약에 허리가 안 좋았다. 그런 날에 잠도 몇 시간 못 잤다 이러면 그 다음 날에 재생이 안 돼서 더 아픈 느낌이 많이 드는데 잠을 푹 자고 나면은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포켓몬스터에서 포켓몬들이 그 재생하는 그 센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잠을 자면서 신체가 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충전을 하고 피부도 다시 충전을 하는 거죠. 그게 재생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가 가장 활발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는 잠드셔가지고 최소 7시간을 숙면을 취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잠 같은 경우는 잘 하다가도 계속 못하고 이게 반복이어가지고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늦게 잤다. 그런 날에는 무조건 낮잠이라도 꼭 잡니다. 아니면 늦게 잤더라도 숙면을 푹 취해주던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충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나는 정말 일찍 자는 게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숙면이라도 푹 취해주시는 거를 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기타적으로 라이프 패턴에서는 뭐 운동이 있겠죠. 운동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제 건강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 허리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매일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을 하루에 40분씩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피부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혈액순환이 저는 안 되는 체질인데 한의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손발이 차갑고 이 배 아랫배 쪽이 차갑기 때문에 그 허열이라 그래서 얼굴 쪽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막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굴에 열이 많아서 이 열을 빼줘야 된다, 이 열을 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골고루 다 믿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를 위해서라면 진짜 어떤 얘기든 다 실천을 이렇게 다 하고 싶어가지고 혈액순환을 먼저 정상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피부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4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발도 꽤 많이 따뜻해진 상태고 그리고 제가 원래 매년 손발에 동상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상 같은 경우는 한 번 오면은 매년 이렇게 와요 계속.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심하게 안 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반신욕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저는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안 돼가지고 우선은 매일매일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운동하면 잠도 또 솔솔 잘 오고 이런 좀 바이오 리듬을 맞춰주는 게 몸도 그렇고 결국에 내 몸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야 피부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음식인데요. 사실 저는 이거를 크게 믿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는 게 피부에 정말 좋다, 여드름이 덜 난다라고 확실하게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왜 실천을 하게 됐냐면 우선 제가 첫 번째로 효과를 본 게 장 건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막 프라푸치노 이런 거 큰 거 먹었을 때 좀 속 안 좋으신 분들은 부글부글해지고 이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피자에다가 콜라 이렇게 먹었을 때 그날 100% 이제 화장실 가서 부글부글 해가지고 막 설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연관을 지어서 그러면 내가 음식 조절도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진짜 여드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원한다 이런 것보다 결국에 내 몸과 장 건강과 이런 면역력이 높아지면 피부까지 되게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단기적으로 내가 밀가루를 조금 줄여, 내가 군것질을 잠깐 줄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평생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먹을 각오로 이렇게 매일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여러분 완벽하게 끊지 못했어요. 완벽하게 끊을 생각도 저는 없고 끊으면 낙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먹어요. 예를 들어 오늘도 남편이 그 치킨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치킨을 시켰거든요. 치킨을 눈앞에 있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평소 같으면 진짜 반반씩 이렇게 나눠 먹었을 텐데 오늘은 4조각만 먹고 딱 끝냈거든요. 교촌치킨 작은 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많이 먹는 것보다 줄이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실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밀가루 그리고 유제품 이렇게 2가지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음주 안 하는 거는 거의 기본이고요. 근데 뭐 또 약속 있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먹긴 하지만 매일매일 그냥 먹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맥주 한 잔을 바로 먹는다든지 이거는 아니고 정말 중요한 약속일 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한 잔 먹어야 된다 이럴 때만 먹지 평소에는 거의 안 먹으려고 참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음주를 하게 되면은 염증을 계속 유발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도 염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은 최대한 음주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밀가루랑 유제품을 좀 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제가 많이 섭취를 하려고 하는 게 과일이랑 야채를 많이 섭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공복에 가장 먼저 먹는 게 사과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다 돼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유산균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사과를 바로 섭취를 하면은 일단 장 건강에 배로 부스터 효과를 내주고 일단 몸 자체가 되게 가벼워져요. 신체 자체가.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높아주는 음식 중에 속해 있는 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드름이나 모공이나 블랙헤드나 피지 이런 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피부 장벽 때문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피부 장벽을 위해서는 신체 면역력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채랑 과일을 많이 섭취하려고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흉터 치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이미 많은 과정들을 소개해드렸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레이저 치료도 많이 받아보고 현재는 이제 서브시전이랑 침 치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는 약간 붉은 흉터, 그러니까 색소 침착이라고 하잖아요. 색소 침착의 효과를 많이 받고 차오르는 거, 진짜 페인 흉터가 차오르는 효과는 서브시전 원리가 저한테 정말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흉터가 학생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화농성 여드름 정말 크게 터졌을 때 그때 흉터가 진짜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터졌을 때 그 새벽 시장에서 일했을 때 그때 여드름이 정말 큼직해서 가라앉고 나서도 진짜 흉터가 정말 심했거든요. 그런 흉터들을 서브시전이랑 침치료를 받아가지고 정말 많이 좋아졌죠. 제가 흉터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려놓은 게 꽤 많아가지고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인 여드름들은 앞에 말씀드린 방법들로 잠재우고 있고요. 흉터 같은 경우는 서브시전과 침치료를 받아가지고 많이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심한 염증성 여드름이다, 화농성 여드름이다, 여드름균이 정말 번지는 것 같다 할 때는 피부과의 도움을 받았고요. 거기서 이제 압출이랑 스케일링 치료랑 염증 주사 이렇게를 받으면서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그거를 이제 또 매년 겪다 보니까 그때마다 계속 피부과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홈케어 방법을 찾자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영양제부터 음식부터 잠자는 거, 운동, 스킨케어까지 진짜 다양한 방법들을 매일매일 해주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매일매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말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잠자는 거를 내가 실천을 해봤었다. 근데 나 잠 계속 잡았는데 일찍 잡았는데 나는 효과 없던데? 피부 좋은 애들은 밤새도 여드름 안 나잖아. 그냥 나한테도 별 효과 없을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여드름성 피부들은 저는 사실 평생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불공평하고 되게 별로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뭐 맥주 한잔 하는 것도 맘 편하게 못하고 하니까. 근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뭐 내가 다시 뭐 이렇게 모든 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 이렇게 타고난 체질을, 피부를 조금이라도 진짜 내 피부가 나아지길 원하고 내 여드름이 좀 덜 나길 바란다면은 우리 그냥 남은 기간 동안은, 남은 우리 일생 동안은 진짜 내가 여드름을 위해서, 내 피부를 위해서 이런 거는 조금 관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두루두루 라이프 패턴까지 같이 실천을 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피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게 먹으려고 했을까? 내가 잠을 빨리 자려고 했을까? 뭐 영양제를 먹으려고 했을까? 진짜 제 인생에 영양제는 없는 거였거든요. 특히 유산균 같은 거는 저는 쳐다도 안 봤었어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안 좋으면 그냥 그 안 좋은 대로 놔두지 내가 그거를 먹으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암튼 피부 때문에 내 건강까지 신경을 쓰게 된 거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을 빨리 신경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올해 여드름이 심하게 안 터지고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서 총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효과를 보실 거고 제가 한 것보다 조금만 노력해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꼭 같이 힘내주셨으면 해요.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어가지고 진짜 받고 싶은 치료도 되게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